풍수가 우리 삶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한 번에 안 돼서 지난번에 음택 중심으로 동기가문 중심으로 얘기했고요. 지금 이제 그래서 세 번째 특강입니다만은 3-2라고 붙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은 무엇인가? 사실은 지난 시간에 음택풍수를 얘기했습니다만은 그때도 얘기했지만 언제 누구에게 어느 정도로 하느냐 이게 굉장히 미세하면서도 디테일하고요. 자세하게 우리가 분석돼야 되기 때문에 보다 자세한 거는 또 다음 기회를 갖기로 하고 크게는 우리 조상의 무덤이 후손에게 동기가뭉한다. 그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얘기를 다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사실은 양택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양택, 음택, 동일하게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건데요. 먼저 한번 보실까요? 풍수의 영향력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첫 시간에도 이제 보았습니다만은 이제 사신사의 기본 개념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거는 전주작, 후연무, 자청룡, 우백호 그래가지고 뒷산, 앞산, 옆산, 왼쪽 산, 오른쪽 산 저렇게 이제 얘기한다고 그랬죠. 이게 이제 사신사의 기본 개념이고 제가 첫 시간에 저 노랗게 되어 있는 데다 사람, 죽은 사람이든 산 사람이든 있으면 풍수의 원리는 독불장군이란 없는 것이다. 우리도 인간 사회에서 여러 사람들, 부모, 형제, 자매, 친구, 직장 동료의 도움을 받으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듯이 나 혼자 독불장군은 나 혼자 모든 게 다 하겠어. 이래가지고 살아가기 어렵잖아요. 그런 것처럼 풍수도 사방에서 산이 보호해주면 안에 바이오 에너지가 감돈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사방의 산을 사신사라고 그러고 전주작, 후연무, 자청룡, 우백호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한다는 이게 사신사다 하는 얘기는 했습니다. 사실요 바로 요거 노랗게 돼 있는 것이 이제 무덤이나 집터고 사방에서 산이 이제 감싸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관상을 보면요. 관상의 이론도 우선 용어 자체도 풍수 이론하고 비슷한 게 많고요. 이 관상 이론이나 풍수 이론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큰 범주에서는. 이 코가 집터예요. 집터 무덤 터입니다. 그리고 위에 이마가 뒷산, 턱이 앞산, 볼이 왼쪽 산, 오른쪽 산, 자청룡, 우백호, 전주작, 후연무,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풍수로 본 관상, 한번 제가, 강의할 시간이 있겠습니다만은, 용어라든가 원리가 똑같다. 전부 똑같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지만, 큰 방향에서는 이것을 풍수적 관점에서 보면 관상도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다. 이런 말씀을 갖다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풍수의 영향력이 어떻게 되느냐?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요. 이제 이 사신사의 인사해석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이 복잡한 걸 이것도요. 시간이 되면 제가 다음에 하나하나 이게 사실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것이 기본도기 때문에요. 다시 말해서 풍수의 무덤이 어떤 영향을 주냐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기 청룡이 있으면 청룡이 좋다 나쁘다. 그러면 좋을 때는 어떤 영향, 나쁠 때는 어떤 영향. 이쪽에 백호, 건너편에 백호가 있으면 백호가 좋을 때는 어떤 영향, 나쁠 때는 어떤 영향. 저 뒷산, 현무가 좋을 때는 어떤 영향, 나쁠 때는 어떤 영향. 무엇이 나쁜지를 알아야 되고 무엇이 좋은지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통으로 그냥 좋아, 그냥 나빠. 이거는 학문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다음에 앞산이 좋을 때는 어떤 영향이요? 나쁠 때는 어떤 영향이냐.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의 일에 이런 사신사가 풍수의 사신사의 상태가 우리 인간의 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것이 이제 인사 해석입니다. 해가지고 사신사 뒷산 앞산 좌측의 산 우측의 산 이게 무덤에 있는 사람의 후손들에게 인간 사회에서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거거든요. 무덤이라고 그러면은 무덤터가 가운데 있다면 후손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고 현재의 집터가 가운데 있다면 지금 살고 있는 사람한테 이제 영향을 주는 건데
이거를 영양제 이것도요 다 집어넣은 건 아닙니다. 이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요? 청룡에서도 남자, 관직, 명예, 문, 뭐 목, 풍, 그다음에 이 건강과 관련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밑에 인, 그다음에 간담, 우리의 이제 오장육부 중에, 그다음에 밑에 남자 중에서도 장남. 굉장히 이제 이게 여러 가지 해석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이 시간에는 다 못하고요. 여기서는 한번 오상, 유교의 오상으로, 오상이라고 하는 것은 5가지의 떳떳한 도리를 얘기해서 인이, 예지, 신. 그걸 오상이라고 그러거든요. 여기 청룡에 있는 글자 하나 보시면요. 청룡에 하나 있는 글자가 5번째 보면 인 이렇게 있고요. 백호 쪽에 보면 한 5글자 내려오면 의. 그 다음에 밑에 그 주작, 앞산 보면은 거기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보면 예. 저 위에 뒷산에 현무에 보면 주, 지혜, 수, 지에서 지. 그래서 인이, 예지. 이렇게 4개가 있고 가운데 보시면은 믿을 신자 신이 있어요. 그래서 인이, 예지, 신. 사신사를요. 인이, 예지. 청룡에다가는 인, 백호에다가는 의, 앞산에다 주작, 앞산에다가는 예, 뒷산, 현무에다가는 지혜를 뜻하는 지. 이렇게 해서 인이, 예지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해석 중에서 오늘은 6의 오상을 중심으로 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시 얘기하면 청룡 쪽에 보면요. 청룡을 왼쪽 산을 보면 인사 해석에 남. 이제 인사 해석에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만 거기에서 인을 보시면은 이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인, 어질인자 아닙니까? 그러면 맨 위에 보면 청룡에는 남자다. 사실은 남자의 가장 큰 덕목은요. 기본 덕목은 인이에요. 인자해야 돼. 어질러야 됩니다. 뭐 여담으로 부인이 짹짹대고 뭐 옆에서 뭐 이렇게 좀 이래도 다 너그럽게 이해해 줘야 된다. 그래서 남자인, 너그러움, 인이다. 청룡이 좋으면 이제 오상을 중심으로 얘기한다고 했어요. 청룡이 좋으면 너그러움이 커진다. 청룡이 안 좋으면요, 인하지가 않겠죠. 불인, 아니 불자를 붙이면 불인, 인하지가 않다. 이 청룡의 상태는 너그러움을 말해준다. 많은 해석이 있지만 인이, 예지 해가지고 오상 중심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청룡은 인자한, 너그러운 남자, 인과 관련된다. 백호로 볼까요? 백호. 이쪽에, 백호 쪽에 보면은 의가 나온다. 의로움입니다. 의로움. 여자의 마음은 갈대라고 그러지만요. 사실은 여자, 백호가 맨 위에 보면 여자로 돼 있죠. 진짜 의리 있는 건 여자예요. 해가지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자한테 가장 필요하게 요구되는 덕목이 또 의다. 지조다 이거예요. 정조 해가지고요. 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가 좋으면은 의로움, 백호가 좋으면은 의로움이 많이 발휘가 된다. 그렇지 않으면 백호가 안 좋으면 어떻게 돼요? 앞에 불자를 붙이면 불이 의롭지 않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청룡과 백호는요, 마치 팔에서 왼팔과 오른팔처럼 한 쌍이에요, 한 쌍. 그래서 인과 의는 한 쌍입니다. 그래서 흔히 붙어 다녀요. 인의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자님도 논어를 갖다가 한마디로 논어에 담긴 뜻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의.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렇게 한번 생각할 수 있어요. 인 그러면은 너그럽지만 이 너그러움도요. 옆에 있는 백호의 의를 수반하는 인이 돼야 돼요. 다시 말해서 왼팔이 있으면 오른팔도 있어야 돼요. 의로운 건 없어. 옳고 그름을 따지는 의로움은 없고 그냥 어질기만 해. 이것도 문제예요. 마치 사람으로 보면요. 외팔이야, 외팔이.
한 팔밖에 없어. 여러분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 어때? 라고 물으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뭐 좋은 걸 찾을래도 찾을 게 없어. 그러면 그냥 여러분 보통 뭐라 그래요? 사람은 좋아요. 그러죠. 이게 그 짝입니다. 청룡이 있어서 인하긴 하지만 백호도 있어가지고 의롭기도 해야 돼. 인의는 한 쌍이에요. 인은 의를 바탕으로 한 인이 돼야 돼. 무슨 말이냐? 너그러움이라는 것도 옳고 그름이 있는 너그러움이 돼야 돼요. 불의한 데에 돼가지고 아주 막 불의해. 의롭지 않고 말이죠. 나쁜 짓을 막 하는데도 걷다 대고 너그러우면 되겠어요? 너도 괜찮아. 그게 진짜 너그러움입니까? 아니다. 그럴 땐 아니다 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청룡하고 백호가 한 쌍인 것처럼 양팔처럼 그래서 청룡은 인이고 백호는 의인데 요 인의가 한 쌍이다. 마치 왼팔과 오른팔이 한 쌍인 것과 같다. 청룡과 백호가 한 쌍이다. 인과 의가 한 쌍이다. 의도 마찬가지예요. 의로움이 있는 거 옳고 그름을 잘 따져요. 의로움은 이거 옳지 않잖아. 나 안 해. 너 잘못됐어. 이런 걸 잘하는 거거든요. 좋은 거지만 그것도 청룡의 인이라는 것이 수반돼야 돼요. 인이 없고 의만 있으면 이게 청룡이 없고 백호만 있는 거예요. 이것도 외팔이야. 외팔이. 오른팔만 있는 거예요. 왼팔도 있고 오른팔도 있어야 된다. 그건 무슨 얘기냐? 의로움도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의로움이 있어야 되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사정이 있어서 무슨 말 못할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랬으리라라고 하는 너그러움도 있는 너그러움도 수반하는 의가 돼야 됩니다. 이게 이제 양면성이 다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의가 한 쌍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뒷산하고 앞산을 보면은 앞산은 예입니다. 예의예요. 예의. 그래서 앞산이 좋으면요. 앞산이 좋으면 그 터의 주인한테 아주 예의를 다른 사람들이 예의 있게 잘해요. 그리고 뒷산은 지혜예요. 지혜. 뒷산이 좋으면요. 지혜가 좋습니다. 이것도 한 쌍이에요. 예지입니다. 무슨 말이냐? 예의라는 것도요. 기본 지혜, 머리가 있으면서 예의가 있어야 돼. 아무한테나 그냥 어린애한테도 예의에 하는 게 그 예의가 아니란 말이죠. 이게 지혜가 있어서 예의를 차릴 때 예의를 하는 거지 아무한테나 예의한다고 그 예의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해가지고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 머리가 좋은 것도요. 예가 있는 머리가 돼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의가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지가 한 쌍입니다. 이게 무슨 말을 하려고 지금까지 했냐면 이 사신사의 해석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남자냐 여자냐 뭐 주인이냐 손님이냐 문이냐 무냐 직업에 있어서 문간 직업이냐 무간 직업이냐 뭐 건강에 있어서 간담이 좋아지냐 폐 대장이 어떠냐 장남자리냐 차남자리냐 뭐 여러 가지로 이거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이 사신사는요 청룡의 상태, 백호의 상태, 앞산의 주작의 상태, 현무의 상태에 따라서 해석이 다 달라지는데 이거 많은 해석을 이 시간에 다 할 수 없어서 제가 6의 5상 위주로만 해석했어요. 그래서 인이 예지가 갖춰지면 신이 됩니다. 그래서 5상이 인이 예지 신이거든요. 그것은 풍수조로 얘기하면 청룡이 좋고 백호가 좋고 앞산이 좋고 뒷살이 좋으면 가운데 자리가 집토든 무덤토가 믿을만하다. 이런 거 믿을 신자가 아무나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질기만 해 사람이. 어질만 하면 여러분 믿을만 합니까?
의롭기만 해. 옳고 그름만 잘 따져. 그럼 그 사람 믿을만 합니까? 예의만 있어. 그럼 그 사람 믿을만 합니까? 머릿만 좋아. 그럼 그 사람 믿을만 합니까? 원래 사기꾼이요. 머리 좋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친절하게 보이는 사람이 더 많아요. 다시 말해서 인의가 있고 예지가 있고 요 인이 예지가 다 갖춰졌을 때 그 사람 틀림없다. 그래서 가운데가 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 좋은 터를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만은 안 좋은 터는 인에 문제가 생기고 의 쪽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예의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머리에 문제도 생길 수가 있으니까 문제가 좀 있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신이 안 되는 거죠. 믿을만하지 못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6의 오상을 갖고서 한번 인사해석을 이제 해석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풍수의 목적을 오상을 갖고 이제 이 인이 예지신 오상을 갖고 풍수의 목적을 다시 얘기한다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풍수의 목적은 바로 뭐냐? 인이 예지를 갖춰서 왜냐하면 청룡백호 앞산 뒷산 요걸 잘 봐가지고 좋은 터에다가 집터나 무덤터를 한다는 것은 인이 예지를 갖추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덤이면 그 후손들에게 그 다음에 현재의 집터면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돼요? 믿을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그것이 풍수의 목적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논리는요, 사실은 이제 그 인이 예지 신으로 해석한 것은 6의 오상에서 갖고 온 것입니다만은 이것이 이제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많이 있어가지고요. 지금 서울을 보시면 서울의 문 이름을 한번 보세요. 문 이름을 보시면 동쪽의 동대문은 우리가 가운데 경복궁 근정전을 갖다 가운데 자리라고 보면요. 이쪽 동대문 쪽이 청룡이거든요. 청룡 쪽이거든요. 왼쪽에 해당합니다. 경복궁에서 거기 그 자리에서 이제 밑을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화면으로 보면은 동대문 있는 자리가 오른쪽이지만 근정전의 위치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왼쪽이 돼서 그쪽이 청룡이거든요. 청룡은 아까 인이라고 그랬죠. 인. 그래서 동쪽에 있는 동대문의 이름이 흥인지문에서 인자가 들어간 겁니다. 청룡이기 때문에. 그 백호 쪽에 해당하는 것은 뭐냐면 서대문에 있는 서쪽문이거든요. 그거는 돈이문, 지금 멸실됐습니다만은 돈의문, 그래서 의를 돈독히 한다. 그래서 의자가 들어간 것이고, 남쪽에, 앞쪽에 해당하는, 전주작에 해당하는 앞쪽에 해당하는 것을 예라고 했잖아요. 예니까 앞쪽에 해당하는 남대문의 이름은 숭례문, 예를 높인다. 그래서 예자가 들어갔다. 인이 예. 그럼 지가 있어야 되겠죠. 지는 저 위에 숙정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자가 안 들어갔잖아요. 이때는 그랬는데 그 숙정문 뒤에다가 더 북한산 쪽으로 가는 이 성을 쌓으면서 그 문에다가 이름은 홍지문, 지를 넓힌다. 그래서 지혜 지자가 들어갔어요. 지금 홍지문 터널이라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러한 이름에도 인이 예지가 들어가게 다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면요, 인이 예지 나온 김에 가운데는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인이 예지 신. 가운데는 문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중심부에는 보신각. 그래가지고 종로에 가면은 보신각이 있잖아요. 신을 넓힌다. 그래서 보신각. 제아의 종소리를 치는 곳이 있잖아요. 종각역. 거기에 있는 보신각은 믿을 신자, 신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이러한 이 풍수의 논리에는 사실은 유교의 논리, 유교의 용어로도 많이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다 하는 예로서 이런 지식체계의 풍수가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의 지식체계에도 많이 스며들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흥인지문이 이제 우리가 문 이름에 많이 알고 있어서 흥인문이 돼야 되는데 왜 흥인지문이냐? 왜 지자를 붙이냐?
왜냐하면 이 서울의 이 동쪽이요, 청룡에 해당하는 게 낙산인데, 낙산은 좀 낮거든요. 인왕산이 백호고, 인왕산에 비해서 낙산은 좀 낮잖아요. 낮아요. 약하기 때문에 이 지자를 넣어준 겁니다. 이걸 비보한다 그래가지고 글자로 산을 넣어준 거예요. 여러분 산을 위에서 보면요, 위에서 저 비행기에서 산을 보면요, 산이 가는 모양이 이 갈지자처럼, 한자의 갈지자처럼 가고 이리저리 가잖아요. 그래서 갈지차, 갈지자는 산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흥인문이 있는, 동대문이 있는 곳은 낙산이고, 서울의 청룡이 좀 약하니까 글자로 산을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흥인지문이라고 얘기된다 해가지고, 자, 제가 전부 뭐 여러 가지 설명을 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일단은 이 풍수의 영향력 중에 오상으로 이니예지로 설명을 했어요. 이 이니예지의 이런 논리, 아까 풍수의 인사 해석은요, 그거는 음택풍수나 양택풍수나 마찬가지입니다. 안에 무덤터가 있으면은 사신사에 따라서 그런 영향을 주는 것이고, 안에 또 이 집터가 있으면, 집이 있으면은 양택풍수의 영향으로 그 집에 사는 사람에게 사신사에 맞춘 그런 영향력을 준다. 그 사신사 각각 하나에 좀 자세한 인사 해석을 설명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거는 심화 과정이기 때문에 다음 기회로 하고요. 저는 여기서 이니예지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자, 그런데 이 양택풍수와 음택풍수의 이 후손에게 주는 영향이, 풍수의 영향력이 좀 다른 것은, 양택풍수는요, 동기가몽이라고 그랬잖아요. 조상과 후손의 동기가몽입니다. 해가지고 직계 후손들에게 다 영향을 주거든요. 물론 이것도 누차 말씀드립니다만은 누구에게 언제 어느 정도 주느냐는 이게 다 차이가 있어요. 뭐 다 똑같지 않습니다. 해가지고 이것이 이제 굉장히 자세히 봐야 되는 논리고요. 그럼 양택풍수는 어떻게 되느냐? 양택풍수는요, 이런 아까 주변의 사진사에 그 만들어내는 에너지, 이 동기가몽이 아니고요. 주변의 산들이 집터, 공장터, 가게터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의 산들이 만들어주는 그 에너지장이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 혹은 나쁜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음택풍수, 무덤풍수는 동기가몽이고요. 양택풍수는 에너지장이에요. 에너지 필드. 좋은 에너지 흐름이냐 안 좋은 에너지 흐름이냐라는 것으로 사신사의 상태에 따라서 청룡, 백호, 뒷산, 앞산 이 상태에 따라서 그 안에 있는 집터나 공장터나 사무실터나 가게터가 좋은 영향을 받느냐 아니냐라는 에너지 장의 이론이다. 그 반면에 음택풍수는 동기가몽이다. 이것이 이제 차이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뭐 운명을 바꾼다는 게 거창하다기보다는 자기의 운을 조금 더 좋은 곳으로 개선하거나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풍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풍수의 묘미이고 어떤 면에서는 이 시대에 아직도 풍수가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무덤 풍수의 영향력이 물론 훨씬 크죠. 또 여러 사람에게 후손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니까요. 동기가몽을 해가지고. 그런데 음택풍수를 개선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뭐 무덤이 만약 좋지 않다 그러면은 옮길 수 있는 터를 찾는 것도 이제 많이 어려워졌고 이제 땅이 많이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여러 사람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요. 한두 사람이 결정해서 우리 무덤 옮길 거야. 뭐. 아니, 그 아버님이나 어머님 묘라 하더라도 형제자매가 많잖아요. 그걸 나 혼자 막 옮겨! 뭐 이것도 쉽지가 않거든요. 또,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땅을 또 구해서 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그래서, 음택풍수는 정말, 오늘날에는 정말 그 동기가몽을 믿고 거기에 시간과 돈을 내면서 열심히 하는 이제 그런 아주 일부분의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것이 돼버렸는데 사실은 어떤 면에서 안타까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화장할 때 얘기하겠습니다. 화장을 하면 또 뭐 별개의 문제입니다만은 이 화장은 개선할 수가 없어요. 플러스 이 좋은 영양, 좋은 동기 감흥을 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는 조상들의 영향으로 조상의 좋은 기운을 받겠다 해가지고 이 어려운 것을 음택풍수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비해서 양택풍수는 좀 사정이 달라가지고요. 자기가 사는 집 혹은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 자신이 하는 공장터, 사무실터의 문제거든요. 이거는 크게 보면은 특히 자기가 사는 집은 자신이, 가족들이, 자기 뭐 부부가 해가지고 자신이 결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사실은 양택풍수보다는 음택풍수가 더 많이 선호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만큼 더 결단하기가 쉬우니까요. 해가지고. 그러나 사정이 허락된다면, 이 음택풍수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고요.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도 말씀을 드리고, 저희 풍수연구원은 이러한 풍수의 영향력을 믿는 분들에게 양택풍수는 사신사가 좋은, 사방에서 좋은 에너지장이 있는, 그래서 좋은 풍수의 영향을 줄 수 있는 집터, 집터, 가게터, 사무실터, 이런 것을 감정하고 평가하고요. 그 다음에 개선하기 위해서 제시하고 이런 역할을 할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동기감흥하는 조상의 동기감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분들에게는 무덤풍수와 관련된 감정 및 평가, 그리고 개선하는 방향을 갖다가 제시해주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자, 이번 제3강은요, 풍수는 어떤 영향을 주느냐 그래가지고 뭐 음택풍수, 양택풍수의 영향력에 대해서 좀 길게 얘기했지만, 이게 길게 얘기해도요, 아직 얘기 못한 게 아주 구체적이고 좀 더 얘기 못한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심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오픈 강의가 끝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심화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공지사항이 알리겠습니다만, 심화 강의를 통해 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특강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